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제가 데이터는 업데이트 해놓고서 낮에 일이 좀 있어갖고 밖에 나갔다가 이제 오늘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영상을 이제 올립니다. 오늘 안 넘기면 또 오늘자, 물론 내일은 또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오지만 그래도 오늘자는 그래도 작업한 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주변주는 반등한 데 있고 좀 빠진 데 있고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구 서초구는 특히 오늘 쌍끌이 하락이었습니다. 송파구는 이미 하락해 있고 용산구는 아직 버틴 게 있고, 강남구는 일찍부터 빠졌는데 뒤늦게 빠지던 서초구까지, 그리고 오늘 강동구도 같이 이제 하락을 또 동참을 했더라고요. 갖고 제가 자료 정리 안 하고 그냥 캡처한 순서대로 그냥 쭉 방송할게요. 쌍끌이 해갖고 네,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지금 그러니까 쌍끌이로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 여기 있구나. 네. 요거부터 볼게요. 자, 요거는 4개월 동안의 점도표입니다. 매일매일 거래되는 거를 1데이터를 가지고 그 구의 시가총액을 표시한 거예요. 자, 강남구가 작년 12월 달에 상투 치고 다른 데는 이렇게 1, 2월 달에 다 올랐거든요. 이렇게 다 오르잖아요. 근데 강남구만 1월부터 계속 못 올랐어. 그러다가 슬슬 빠지다가 최근 들어 각도가 좀 가팔라졌죠. 요즘에 뭐 개포동, 대치동 난리잖아요. 폭락하느라고. 근데 서초구는 잘 버텼죠. 근데 최근 들어서 빠지죠. 그리고 송파구는 최근에 안 빠지거든요. 오히려 주간 동향으로는 반등했다고 나오죠. 반등한 게 이거야. 즉 1,000원 빠지고 200원 반등하고 이런 거라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송파구는 제껴놨어. 이미 얘는 이제 상투 쳐가지고 뭐랄까 결정이 났어. 다른 애들이 지금 꺾였다고 판정을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용산구는 아직은 조금 꺾이긴 해서 버틴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 업데이트된 거 보세요. 자, 강남구부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자, 어제, 오늘.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뚝 떨어지죠. 어제, 오늘. 뚝 떨어졌죠.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도 늘면서 최근에 강남구 거래가 좀 늘어요. 그러면서 폭락하는 거래가 늘어요. 보세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자, 이번에 송파구도 보세요. 서초구 보세요. 서초구. 자,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어쨌든 결과적으로 뚝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도 하락한 게 나오고 여기서도 하락한 게 나오잖아요. 저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어저께까지는 4월 1일이 고점이었는데 오늘 데이터가 여기가 빠지니까 고점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송파구 보세요. 송파구는 안 빠지죠. 그렇죠. 오히려 여기 반등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끝났다니까. 여기서 이미 상투 쳤어요. 송파구는. 근데 이제 다른 구가 문제인데, 가장 먼저 상투를 친 게 강남구고, 강남구는 12월 달에 상투 쳤거든요. 그리고 슬슬슬 다른 데 오르는 동안 안 올랐어. 얘가 큰형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빠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송파구가 갑자기 폭락을 했어요.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서초구가 뒤늦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용산구는 아직도 안 빠져. 오히려 좀 올랐어. 자, 제가 왜 강남구 서초구가 쌍끌이 하락기라는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1데이터입니다. 1데이터. 국토부 실거래가예요. 제 데이터가 아니고. 특히 강남구 심각하죠. 레드펠, 게레포, 뭐 계자프 뭐 이런 데 막 계속 폭락을 해. 압구정 현대는 진작,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압구정 현대들이 못 올랐었어. 자, 그리고 얼른 볼게요. 이거는 오늘 거래가 373건 신고됐는데, 어저께는, 그러니까 지난달 걸 27건, 이제 끝물이죠. 이번 달께 344건. 거래가 많이 늘죠. 하루에 300건씩 400건씩 거래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총 거래가 이번 달이 아직 한 달도 안 지났는데 3,891건이에요. 아마 내일이면 4,000건을 넘을 거야. 그러면 두 달을 합치면 8,000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월달, 5월달에 폭발적인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5월 9일 지나고는 좀 소강된 형태가 되겠지만, 그리고 평균 단가도 10억 4천밖에 안 돼요. 지금 14억 이렇게, 그러니까 4, 50억짜리가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이제 거래가 다시 고가들이 좀 하락하는 고가들이 신고가 됩니다. 왜 이렇게 잠깐만요. 그래. 자, 요걸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번 달 보세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도 어저께까지는 플러스였어요. 지난달도 강동구는 플러스였거든. 송파구가 폭락할 때, 송파구는 진짜 폭락했다고. 근데 이번 달에는 송파구 별로 안 빠지죠. 왜? 두 달 동안 폭락을 했거든 이미. 근데 4월 달에 들어서 강남구, 서초구가 쌍끌이를 하락하죠. 다른 데도 지금 상승한 거리가 나오긴 하지만, 오늘도 상승한 거리가 이렇게 섞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월간으로 따지면 하락거리가 늘어요. 아마 5월 달이면은 이 플러스인데도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지난달은 플러스 많았다고. 노도강, 성북구, 중량구, 금강구 이런데, 강서구 다 플러스였단 말이에요.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도 막 섞이죠. 노원구, 도봉구도 마이너스입니다. 강서구도 마이너스예요. 예, 영화배우 강서구 있죠. 자, 요거는 전국 175개 시군구를 실거래가로 이번 달을 등락을 표시한 건데, 전국적으로 다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도 하락하는 거리가 더 많죠. 볼게요. 전국 보세요. 이번 달 겁니다. 이건 지난달 거고. 이번 달에 상승한 지역이 전남 조금, 충북 조금입니다.
드디어 울산도 마이너스가 났네. 대전도 마이너스가 났네. 그동안 대전, 부산이 플러스였거든. 점점 마이너스로 바뀐다니까. 이번 달 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마이너스죠. 지난달에 비해서 훨씬 마이너스죠. 이번 달에. 그다음에 서울입니다. 서울도 강남, 서초가 마이너스가 크죠. 노원, 도봉구도 결국은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강동구도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뭐 고레일이랑 삼익인가 뭐 이렇게 막 빠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금강구는 아직도 플러스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용산 마이너스, 마포도 마이너스, 그다음에 동작구도 마이너스, 영등포 마이너스, 양천구는 거의 보합까지 내려왔고 성동구 마이너스라는 거 보세요. 광진구도 조만간에 마이너스 될 것 같아. 자, 이건 거래 건수니까는 전반적으로 12,000건에다가 지금은 뭐 5, 6천 건, 이제 이번 달은 8천 건까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달 반밖에 안 지났는데 지난달에 거의 한 60%까지 왔잖아. 70%까지 왔네. 70%까지. 다음 달에 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4월 거래가 총 합치면 5월 달은 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신고는 되겠구나. 5월 9일 이후에도 그 전에 신청하면은 받아준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거는 서울 전체적인 평균 거래 단가입니다. 단가가 1년 동안 계속 떨어지죠. 특히 강남 3구 떨어지죠. 최근 들어서 다시 늘죠. 근데 문제는 노도강도 살짝 꺾이는 모습이 보여요. 확실히 많이 꺾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보세요. 파란색 노원구 꺾였죠. 노원구 아파트가 지수. 그다음에 이거는 도봉구 지수가 꺾였죠. 그다음에 요거 서울 아파트, 서울 전체 꺾인 거 보였죠. 자, 이거 강남구 꺾인 거 보이시죠. 기울기가 점점 급해지죠. 이미 12월 달에 상승했다니까. 제가 기억나세요? 12월 달, 1월 달에 제가 계속 압구정 현대 폭락하는 거 막 방송한 거. 근데 그때는 다른 것들이 오르니까 서울 전체가 강했어. 근데 이미 강남구는 꺾이고 있었다니까. 그다음에 요 주황색 있죠. 요게 송파구예요, 송파구. 강남구가 12월 달 상수치고 1월, 2월 달 빠질 때 송파구가 1월, 2월 달 올랐다니까. 헬리오, 파크리오, LC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뒤늦게 갑자기 폭락을 돌아섰어요. 그다음에 서울 동별로 봅니다. 동별로 145개 동별로 보면 보세요. 지난달에는 시가총액 큰 잠실동, 개포동, 대치동, 목동, 뭐 신정동, 서초 이런 데가 빠졌는데 이번 달에는 이런 데는 올랐잖아. 보세요. 올랐죠. 근데 여기는 이번 달에도 빠진다니까 얘네들은. 그쵸? 여기가 주로 한강벨트 위주거든. 최상위권은 강남권이고 강남권 이외의 한강벨트가 여기에만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다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죠. 이게.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는 시가총액 1등부터 800등까지거든요. 한 줄이 200등까지예요. 200등. 그럼 여기에 강남구가 많이 섞여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빨간색이 많죠. 이런 데 빨간색이 더 많죠.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시퍼렇죠. 보세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보세요. 여기에 전부 다 마이너스야.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보세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가 더 많아.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최근 올해 들어서 최고가 대비 얼마나 지금 현재가가 떨어져 있나. 예를 들어서 대치 동부 센트레빌 있죠. 대치 성경 1차 있죠. 여기는 올해의 최고가가 지금 최고가야. 즉 얘는 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막대기가 크면 클수록 이 직전 고점 대비 얼마큼 하락했나. 물론 5년 전 2021년 고점 대비로는 다 올라있지. 노도강 금강구는 빠져있고 그것도 그래프가 따로 있어요. 보시면 강남구에 보세요. 개포 DH 퍼스트 아이파크는 거래가 안 돼서 하락한 게 없는 거야. 얘는 음마 보세요. 도곡 렉셀이 크죠. 고점 대비 11% 마이너스야. 레드필도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야. 대치 우성도 이렇게 보세요. 이게 뒤에도 가면 마이너스 많잖아요. 근데 서초구는 아직 막대기가 크지 않죠. 아직 지금 이 사상 최고가인 데가 되게 많아. 이런 데가 다 사상 최고치 근처야. 근데 시가총액 큰 데부터 반포주공 이건 멸실이니까는 당연히 빠져 있는 거고, 반포자이, 서초 삼풍 아파트, 아리팍, 원베일리 좀 보세요. 점점 얘가 커진다고 나중에 보세요. 송파구는 진작 빠졌죠. 진작. 헬리오, 파크리오 보세요. 이거 다 11%씩 빠져있다. 고점 대비. 강동구도 아직 크지는 않아요. 조금씩은 마이너스다. 그렇지만 지금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 전부 다 신고가,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조금이라도 마이너스야. 근데 문제는 이게 2% 1%면은 안 빠진 거라고 이런 거. 근데 문제는 이 강남구도 막대기가 커지고 특히 서초구가 최근 들어서 커지는 거예요. 1등부터 5등까지가. 반포중앙 아파트는 절대 마이너스가 안 나. 왜? 멸실이 됐으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자, 경기도는 잔잔합니다. 거래는, 그러니까 경기도가 진동폭이 너무너무 작아졌어요. 이거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이게 뭐야 이게. 누적시켜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는 플러스가 앞에가 많았는데 이제 플러스가 중에 마이너스, 뭐 분당 마이너스죠. 안양 동안 마이너스, 수지 마이너스, 시흥 마이너스, 과천 마이너스. 과천은 커요.
성남 수정구가 이번 달에 폭락을 했네. 그다음에 일산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의왕시도 그렇고 안산 상록구도 그렇고 전부 점점점 마이너스가 물론 소폭입니다. 월간으로 보면. 자, 요거는 1등부터 200등까지의 시가총액 아까 봤던 건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등락률이 있죠. 등락률 밑에 보면요. 시가총액이 얼마 줄었나가 나와요. 1조 6천억, 1조 1천억, 1조 7천억, 3,800억, 여기는 플러스 1,726억. 이건 그러니까 등락률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목동 12단지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시가총액이 거의 여기가 50등, 한 90등 정도 하기 때문에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현대 2차이죠. 8.8% 폭락했죠. 근데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줄었다니까. 여기는 6%밖에 안 그러니까 하락 안 했는데 1조 6천억이 준 거야. 왜? 단지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잖아. 요거는 이제 구별인데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 시가총액 준 거 보세요. 서울이 전체적으로 이건데 강남구에서 보세요. 도곡렉슬이 1조 1천억 줄었어요. 레드필도 9,200억 줄었어요. 서초구는 이제 막 하락을 시작했거든요. 원베일리 7,200억, 3%밖에 안 빠졌는데 시가총액은 7천억이 넘게 빠졌어요. 반포자이 3,800억 빠졌고, 문제는 송파구요. 송파구는 시가총액이 크단 말이에요. 보세요. 헬리오가 6.9% 빠졌죠. 근데 1조 6천억이 빠졌어. 파크리오도 5.5% 빠졌는데 1조 1천억이 빠졌어요. 요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아무리 많이 빠져도 송파구가 조금만 빠지면 시가총액이 확 줄어요. 왜냐면 여기는 보통 3,000세대 미만은 명함도 못 내밀어. 리센츠 여기가 3,000, 여기도 3,000, 4,000 될걸요? 올림픽도 그렇고 그리고 고가고. 자, 요게 지금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금천구가 올랐다느니 또 성북구가 올랐다느니 서대문구가 올랐다느니 막 은평구가 올랐다느니 그러면서 주변 지역 오르는 것만 계속 얘기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 폭락하는 건 얘기를 안 해요, 잘. 근데 우리가 9시 뉴스에 보면 삼성전자가 오르면 폭등했다고 그러지, 삼성전자가 보합이고 다른 데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지수는 못 올라. 그게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제가 하는 게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근데 부동산원이나 KBS 하는 거는요,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에요. 거래상 방식. 그래가지고 비중을 별로 이렇게 감안을 안 해. 그리고 요거는 15억 이상 거래 건수가 지금 이번 달에 3,891건 됐는데 15억 이상이 16%밖에 안 돼요. 작년 이맘때면요 32%가 됐었어. 그리고 5억에서 10억의 거래가 48%야. 작년에 41%, 여기 31% 이렇게밖에 안 돼서 30% 31%, 1년 전에 이랬다고. 근데 올해 들어서 45%, 48%, 이번 달도 48%. 즉 중저가들이 거래되는 거라고. 이거는 중저가들은 이건 실수요자들이 위주로 한 거고, 투기적인 성격의 고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되고, 최근 들어서 거래가 되는 건 하락 거래가 늘면서 안 좋은 거예요. 고가 아파트가 거래가 늘면서 하락을 한다. 나중에는요 거래가 끊겨요. 이제 매도를 포기하는 거지. 너무 폭락하니까. 근데 한 건 두 건 나오는 게 또 폭락을 시켜. 급매물들은 계속 나오니까. 자, 정리합니다. 주변부가 막 올라간다고 뉴스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요즘에 또 전세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전세가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부동산가가 폭락하냐고. 올라가는데, 근데 내가 집계하는 거는 다 폭락한다니까 지금. 봤잖아요. 오늘 강남 서초 폭락하는 거 가서 보세요. 원밸리 가서 보세요. 엘스 가서 보세요. 서초 삼풍 아파트 가서 보세요. 그건 우리가 살 수 없는 몇십억짜리 아파트, 나는 5억 6억짜리가 오르는 게 중요해. 그건 맞는 얘기인데,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고가 저가 1층 10층 다 합쳐서 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보는 것만 갖고 서울 아파트 오르고 있다고 그러냐고. 강남 아파트 주민들은 왜 우리 서울 아파트에 폭락하냐고 그러는데, 다 보기 나름이에요. 자, 이제 쌍끌인데 나중에 3끌이가 될 수 있고 4끌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몇 대가 더 필요한데. 참. 자, 여러분들, 제가 주장하는 강남 서초 이 폭락이 서울 아파트를 끄집어내리는 선도주 역할하면서 서울 아파트가 하락하는 게 맞을까요? 1번. 강남 서초 빼면 나머지는 오르는 게 더 많어.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오르는 거야. 2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아니면 제3의 의견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자, 오밤중에 올린 실거래가 방송이었습니다. 저 미국 개장 또 방송해야 돼갖고, 멤버십 방송하느라고 투자 클럽 회원분들은 다시 또 오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일본처럼 될 가능성 높아. 폭탄 돌리기다. 대구에 가서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다. 하우징 마켓이 티킹 밤이래요. 비즈니스 타임즈에 가서도 일본이 걸었던 길과 비슷한 길로 쳐내려가고 있다. 민간 신용이 피크 칠 때 206%였고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피크 치고서요. 꺾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우리나라만 가계와 기업이 둘 다 100% 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220%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이런 길을 겪을지 않을까. 일본은 91년이고요. 우리나라는 2021년이고 미국, 유럽은 2006년도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잡지 않으면 일본처럼 일어설 수 없는 27일 후에 내각이 결성되자마자 이런 걸 발표합니다. 1990년 3월 27일인데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627입니다. 날짜까지 똑같아요. 대출 총량 관리에 90년에 범죄와의 전쟁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때 일본에서 야쿠자와의 전쟁이 선포가 돼요. 야쿠자들이 일본의 부동산 법을 만드는데 야쿠자가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폭락할 때도 기여를 했어요. 폭력단 신법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고가 매입.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길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지세를 그때 처음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종토세를 배워갔다고 나와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보유세. 부동산 잡는 데는 보유세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여기 보면 BIS 8% 기준 이겁니다. 위험 가중치 RWA라고 해가지고 그 BIS의 분모가 RWA예요. 부동산값 30% 하락 유도. 그래서 지금 버블을 지금 미리 터트리려는 거거든요. 1주택업계 가격 파괴 돌풍 40% 내려. 이게 지금의 LH라고 생각을 해요. 35년 전의 쌍봉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의 쌍봉과 상당히 비슷하. 그러면 우리가 6.27 대책 이후에 7개월 더 가면 고점이 몇 월 달이냐면 1월 달에 1월 달. 그러면 우리나라는 3월 달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 날 트윗을 시작한 거예요. 3.27 대책 나오고 나서 주는데 10%, 6%, 3%, 0% 대출이 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회수도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3.27 대책 때 총량 규제 딱 하니까 대출이 15%, 10%, 5%, 4%, 빵. 6.27 대책 총량 규제 이후로 환갑률이 방향이 꺾여져 방향이. 그러니까 얘가 소장님 말씀처럼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부동산 대책은 3.27 융자 총량 규제인데 우리나라는 6.27 대출 총량 관리예요. 단어만 살짝 바꾸고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 특히 다주택 투기 세력들 지조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토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라는 걸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7월 달에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공 개념도 슬슬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에 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은행을 압박한 수단이 BIS 8% 맞춰갖고 위험가중치 RWA가 25%라고 지금 아마 3, 4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일본의 30년 전에 BIS 8%랑 지금의 위험가중치 RWA 25%랑 LH 가격 파괴 열풍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7년부터 90년 10월까지 13년 5개월 상승을 합니다. 어쨌든 3월 달에 의미 있는 하락이 오지 않겠나.